지금 언론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거다. 네.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다음 주에 있을 선거 11일 날 강서구청장 강서구청 선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강서구청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제 내년 총선 전에 마지막 선거잖아요. 네. 이 이후에는 이제 선거가 없거든요. 내년 총선까지. 네.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죠. 그렇죠. 이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 어떤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민심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는 당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이 보궐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거 예비 선거, 네. 사전 선거가 네. 금토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금토 전에 가야 되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네. 목요일 날 이제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가는 게.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 날은 가서 좀 하지 않을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당연히 민주당 전체 지도부가 가서 거기 가서 있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게 지역에 이제 강서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좀 많잖아요. 원래 많죠. 많은 지역이니까. 네, 맞아요. 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한 군데로 모이면 이기거든요. 이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게끔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직접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집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있고. 근데 뭐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여당에서는 이 선거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5% 내외로만 지면은 네. 선방한 거다. 5%.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소하게만 지면은 그렇죠. 그래도 현 지도부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되고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많이 크게 한계가 지면. 차이가 나게 지금 진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 있죠. 누구죠? 네. 저 김기현. 네.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김기현은 김태우를 공천하지 않으려 했어요. 네. 대통령실이 근데 꼽아 놓은 거잖아. 그럼 김기현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될까 누군가는.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그러면 이제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네. 억울하지만 뭐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래가지고 뭐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그 비대위 위원장에 한동훈을 세우자. 뭐 그래야지 수도권 선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동훈은 요번 영장 기각으로 완전히 좀 쪼그라든 거 아니에요?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여당의 대권 후보 중에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동훈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 범 여권에서 21%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김기현이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에 한동훈이 와가지고 직접 선거 지휘를 하면은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한동훈일 거라고 보지 않아요. 한동훈은 탄핵시켜야 되니까. 한동훈이 선거 지휘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국민들한테? 자기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실 때. 근데 자기들 내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내에서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다. 지금의 김기현 체제보다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다.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다음 총선에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준석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걸 기준으로 지난 총선 분석과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18% 정도 차로 민주당이 이길 거다. 18%요? 네, 18% 차로 이길 거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원희룡 비대위가 올 것 같다라고 이준석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 네. 원희룡 얘기도 있고 뭐 권영세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도 수도권 사람들은 원하는 게 한동훈이 더 많을 클 수 있어요. 한동훈이.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지율이 그나마 높은 사람이기 높으니까. 때문에 이번 선거의 관건은 뭐 민주당이 지금 이긴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지면 사실은 완전히 진짜 역풍이지. 이재명 지도부가 진짜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진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이 영장 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못 이기면은 오히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리더십에 아주 근본적인 그 뭐라 할까 이걸 흔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지면 만약에 이재명 리더십의 위기죠. 위기죠. 예. 그건 당대표 사퇴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진짜 이건 나올 만한 맞아요. 얘기죠. 예, 이거 지면은.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너무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지금 투표율인데 이 투표율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 투표율이 관건이에요. 이게 네. 투표율이 만약에 적게 되면은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쵸. 이기더라도 그치.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우선 거죠. 지금 국민의힘 아직도 윤석열한테 35% 지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거 나올 사람들이라는 거지. 맞아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젊은 층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걸 희망을 갖겠더라고요. 우리 지지층은,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 지지층은, 노년층은 반드시 선거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만 낮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좀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캠페인을 이제 경양각지에 있는 전국의 사람들이 좀 강서구에 있는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해주고 같이 연락해가지고 좀 투표 독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강서구에 지인들 계시면은 반드시 좀 투표해달라고 좀 독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단순한 구청 선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전국적인 앞으로 있을 총선 관련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면은 그렇죠. 강서구 사람들도 이 선거가 되게 중요한 선거네. 이게 보통 선거가 아니야. 이런 의식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단순한 한 명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진짜로 정당.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할 건가? 그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만약 윤석열이 이겨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요.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근데 또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크게 이기면 저쪽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윤석열이 앞으로 개입하지 않고 당내도 지금으로서는 뭐 검찰 공천이니 또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면은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아까? 드릴 말씀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같이 대화하죠. 이게 말빨이 안 먹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당내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이 선거 아주 격차 크게 지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러면 그 자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이 잘못해서 졌다. 그러면 당을 바꾸려고 그랬죠. 다른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할겠죠. 나 때문에 선거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에 오히려 이만큼 한 거다. 야 그나마 나 때문에 이만큼 한 거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건 전혀 우려할 게 아니네. 우려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있대요. 이번에 선거 우리가 이기면 안 된다. 오히려 이기면은 더 대통령실이 강하게 개입할 건데 차라리 지면은 대통령실이 개입이 줄어들 거고 그럼 총선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이건 착각이네. 착각이죠. 착각. 착각입니다. 착각이네요. 오히려 윤석열이 당을 더 장악하려고 그럴 거예요. 오히려 자기 친위 사람으로 더 장악해서 내년 총선에 개입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야, 그것도 재밌네요. 그래야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점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과연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어떻게 반응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공천하지 말할 사람을 공천해가지고 문제가 많았네요. 앞으로 제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할지. 아니면 더 강하게 너희들 뭐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바꾸고 비대위원장으로 바꾸고 청와대 내에 개편은 있을 수가 있어요. 청와대 내에서 비서진? 비서진의 개편을.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니들이 잘못했잖아, 임마. 니들 바꾸는 거죠, 그거. 뭐 청와대 일부 개편 이런 것들은 할 거예요, 아마. 그것이 그러니까 화합에서 뭘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책성이죠. 문책성. 니들이 잘못했다, 임마. 문책성으로 바꾸는 거죠, 그거. 문책성으로. 그러면은 생각해 보죠. 비서실 바뀝니까? 크졌을 때. 저는 비서실 내부의 정무수석실 정도는 바꿀 거라고 봐요. 바뀐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 바뀝니까? 지도부도 많이 크게지면은 바꾼다고 봐요. 바뀐다. 오케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크게 져도 아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 크게 져도 예. 윤석열이 예. 아무한테도 책임도 지게 하지 않고 음. 그냥 구천석 하나 진 거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뀐다.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인데 2년간 700회가 넘는, 아니 370회가 넘는 이 압수수색 예. 해놓고 또 6번을 소환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어. 근데 아무 책임 안 지잖아요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